저 한국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초반에는 영상통화도 했어요. 이게 성인도 나와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아무도 없는 이 땅에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네. 근데 신아 씨는 정말 어린 나이에 와가지고 이렇게 혼자서 버텨내면서 또 1,200만 원이라는 그런 큰 돈에 브로커 비용까지 갚아나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시행착오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렇게 2년 반 동안 대안학교 생활하다가 어디로 나와서 그러면 생활하게 된 거예요? 저 미성년자 때 오다 보니까 집을 못 받는 상태가 되고 만 20세가 돼도 집을 못 받아요. 그래서 나와서 이제 직장을 다니거나 아니면 대학 생활을 하거나 6개월 이상 이제 내가 어딘가에서 일하고 그러니까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증명을 해야지만 집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때 고등학교 때 상담을 받았던 게 너는 이제 갈 거면 전문대를 가거나 아니면 이제 뭐 일을 하는 게 낫겠다. 왜냐면 너가 이제 공부 실력 자체도 너가 노력을 하면 하겠지만 4년 동안 못 버틴다 라고 해가지고 근데 그때 제가 너무 힘들게 이제 가족도 너무 보고 싶고 막 이러면서 슬럼프가 되게 심하게 왔던 적이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접했던 게 요가였거든요. 그래서 근데 요가원에 계속 다니면서 거기 왔던 원장님이 한번 요가를 계속 해볼 생각 없냐 제 나이도 어리기도 하고 해가지고 해보고 싶다 라고 해서 그때 이제 학교를 다니는 상태에서 직업교육으로 해가지고 저는 요가를 처음 접하게 됐고 그래서 졸업하기 전에 먼저 취직이 된 거예요. 요가를 그때 처음 접하게 되면서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면서 제 마음에 이제 좀 안정이 좀 찾아오고 그리고 그걸 하면서 스트레스도 좀 풀리고 다행이었네. 네, 괜찮아지면서 이제 거의 취직도 돼가지고 그래서 요가를 하게 됐는데 근데 살 데가 없어가지고 학교에서 그때 마침 무연고 학생들이 이제 좀 거주할 수 있는 잠시 거주지라고 해야 되나? 집이 있었어요. 대안학교에서? 네, 한겨레 고등학교에서. 그래서 집이 있어서 그 집이 강변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머물면서 이제 요가원을 다니면서 일을 하다가 집을 받게 된 거죠. 바로 취직을 했다가 대학교를 진학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요가원이라는 게 제가 다닌 요가원이 강남 쪽에 있는 요가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어느 정도 수준이 있는 분들이 오시거나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 자체도 어느 정도 이제 레벨 클래스가 진짜 장난 아닙니다. 막 대학원까지 졸업하신 분들도 많이 오시는데 저는 이제 고졸이다 보니까 계속 자존감도 많이 하락하고 그리고 이제 말투 자체도 많이 다르다 보니까 사람들이 계속 의심을 하는 거예요. 물어보거나. 저도 거기서 이제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 그만두겠다 해가지고 일 그만두면서 취직을 또 하게 된 거죠. 고속터미널에서 검표사원이라고 이제 버스가 떠나기 전에 이제 인원 체크하고 표 체크해주고 이게 차를 빼는 역할을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저 오후 한 2시, 3시 때쯤에 출근했다가 새벽 2, 3시 때쯤 들어오거나 이제 4일 정도를 일하는데 이틀은 그렇게 들어오고 또 이틀은 새벽 5시에, 4, 5시에 나갔다가 오후 2시에 들어오거나 이제 그만두면서 전문대를 이제 준비를 그때부터 해나간 거죠. 근데 그때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딱 그때구나. 19년도. 네.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학교가 집에서 한 2시간 거리였는데 그 갈 수도 없고 코로나가 터지면서 그리고 온라인으로 하고 있긴 하지만 뭔가 저희는 이제 실습을 하면서 많이 배우는 그 과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다 보니까 제가 하나도 배운 게 없는 거예요. 4년제를 다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수녀님 쉼터에 들어가서 한 3개월 정도 빡세게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대학교 준비를 다시 한 거죠. 4년대 대학교 준비를. 네. 그럼 지금 대학교 몇 학년인 거예요? 지금 4학년이에요. 잘 버텼네요. 네. 그 4년제 준비할 때 저보고 너는 이제 6개월도 못 버틸 거다. 차라리 준비 안 하는 게 낫다. 너가 이제 거기서 이제 좌절하는 것보다 차라리 아예 준비를 하지 말라 하는 분도 있었는데 저는 그 말이 좀 원동력이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말 덕분에 제가 이제 지금까지 버틴 거죠. 그러면 지금까지도 그냥 공부를 하는 거는 장학금과 또 수급비로 나 알바도 하고 있어요. 지금은 알바도 알바인데 좀 경험?
많이 하고 싶어가지고 여러 네. 가지 알바를 많이 하고 네, 있어요? 다양하게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와, 정말 열심히 잘 사는 것 같아요. 그쵸? 네. 본인도 스스로 느끼죠? 저는 근데 계속 의심이 들 때가 있긴 한데 뭔 의심이 들어? 왜냐면 이게 내가 가는 길이 과연 맞나? 내가 이게 제대로 가는 게 맞나 싶은데 최근에 제가 들었던 말 중에 그 대학교 후배인데 그 친구가 너는 어떤 삶을 살고 싶어 했을 때 저는 누나처럼 살고 싶다라는 말을 듣고 나서부터 제가 좀 거기에서 많이 힘을 받고 용기를 얻어가지고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구나 한 번도 이제 좀 점검하고 그 친구도 되는 것 같아요. 같은 탈북민. 네, 탈북민이에요. 신아 씨가 막 혼자 막 그렇게 열심히 씩씩하게 막 살아가는 모습이 되게 멋있었나 봐요. 그래요? 내가 봐도 지금 너무 멋있고 너무 잘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4학년 졸업하는데 과는 사회복지학과라 했잖아요. 네, 맞아요. 딱 맞는 것 같아요. 정말 열심히 잘할 것 같아요. 정말 공부하고 또 학교 다니고 또 알바하고 바빴을 것 같은데 한국 대학교 공부를 하면서는 되게 논란이 많은 것 같아요. 하나원에서 공부했던 것도 막 기분 좋았는데 대학교 생활은 또 다르잖아요. 엄청난 에너지 효과가 또 있는 것이기도 한데 어땠어요? 대학교 공부하면서? 저는 대학교 공부하면서는 많이 새로운 것을 좀 경험하는 것 같기는 해요. 하나원 때는 되게 마냥 그냥 즐겁고 그냥 깨르륵 막 이런 거에 되게 신났는데 대학교에서는 좀 전문적인 지식들을 배우다 보니까 용어들이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네. 용어들이. 네, 그리고 이제 저희 학과 자체가 이제 팀플이 되게 많은데 팀플을 하다 보니까 이제 어떤 친구들이 이제 가끔씩 어디서 왔냐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한국어 할 줄 아세요? 라는 분들도 있었고 되게 다양하게 그런 말을 들으면서 북한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관심조차도 없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거기서 좀 차별성을 느끼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제가 제일 이해가 안 됐던 게 좀 더치페이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더치페이가 힘들어가지고 그래도 만나는 거에 대해 좀 부담감도 있었고 네, 그래가지고 더치페이가 좀 많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럼 대학교 공부를 하면서 어려웠던 건 어떤 게 있었어요? 저는 그 개인 과제, 팀플이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과제하는 게. 왜냐면 팀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맡은 역할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잘 해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래도 이제 한국 친구들보다 좀 떨어진다고 생각했던 게 자료조사가 많이 미숙하고 자료에서 이제 또 정리를 또 해야 되는데 이제 정리도 많이 이제 부족하고 그리고 PPT 만드는 것도 잘 못 만들어요. 사실. 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애들이랑 좀 많이 시행착오가 많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안 되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데도 안 되고 그리고 정확히 어떤 걸 말하는지도 모르겠고 어떤 분은 제가 이렇게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본인 스타일로 다 바꾸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 무시당하는 느낌도 들고 이게 또 우리 탈북민들이 또 겪는 하나의 과정인 것 같긴 한데 맞아요. 정말 북한에 있을 때 바다도 못 가보고 한강에서 수영해보겠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한국에 와서 바닷가에 가서 수영해봤어요? 그럼요. 저 최근에도 제주도 가서 수영했습니다. 어땠어요? 저는 바닷물이 그렇게 짠 줄 처음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몰랐거든요. 그냥 바닷물이 짜다고는 알고 있긴 했는데 진짜 짠가 해가지고 진짜 먹어봤는데 진짜 짜더라고요. 짰어요? 네, 짜고. 근데 저는 이제 수영을 계속 했었으니까 물론 뭐 한국 분들 전문적으로 이렇게 하진 않더라도 그냥 나 하나 살자는 거는 할 줄 아니까 그래서 수영도 너무 재밌게 즐겁게 했던 것 그러면 같아요. 휴가도 보내면서 삶을 보면서 야 어때요? 그래도 뭔가 이렇게 어느 그래도 에너지 효과가 크죠? 동기부여도 되고. 네, 동기부여도 많이 되고 그리고 저는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거에 대해 좀 무서움이 있었는데 그랬었어요? 네, 무서움이 있었어요. 저한테 이제 잘 해주려고 했던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저는 왜 잘해주지? 나한테 뭐 바라는 거 있나? 솔직히 아무것도 없는데도 거기에 대해 이제 거부감이 들고 그냥 이유 없이 잘해주진 않을 거다 이렇게 하고 벽을 치고 벽을 딱 쳐가지고 아예 들어오지 못하게 이제 막아놓고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도 막 몇 번 전화번호를 바꾸고 막 이런 상태였단 말이에요. 근데 작년도 이제 제가 좀 마음이 괜찮아지면서 재작년도부터인가? 네, 좀 괜찮아지면서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사람들한테서 받는 그런 대인관계에서도 이제 그런
뭐 스트레스나 그리고 힘든 부분도 분명하게 있겠지만 그 사람들로 해서 제가 받는 그런 감사함과 고마움과 그리고 또 행복함이 되게 차고 넘치더라고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니까 많은 사람들도 좋은 사람이 되고 내가 마음만 열면 정말 모든 분들이 저한테 다가온다는 걸 제가 느껴가지고 예. 그래서 저는 지금 너무 행복하고 네, 너무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어떤 게 가장 행복해요? 요즘은 그러니까 제가 행복이라는 기준치가 되게 높았었어요. 뭔가 내가 뭔가를 이루었을 때 거기에 이제 만족감을 느끼거나 아니면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칭찬을 해줄 때 만족감을 느끼거나 했는데 요즘 행복이라는 기준치를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는 거에 행복함을 두다 보니까 왜냐면 그 행복함만 계속 쫓다 보니까 저를 안 돌보게 되는 거예요. 저를 막 희생하고 그리고 저한테 뭔가 학대하고 이렇게 되다 그러면 안 보니까 되지. 예. 그러니까 제가 몸이 너무 아프고 막 그리고 너무 며칠 동안 못 일어나고 이런 상태다 보니까 지금은 좀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마시는데 내가 하루에 한 잔씩만 마시더라도 행복하자라는 거에 이제 초점을 두다 보니까 요즘은 좀 그러면서 예전에는 되게 뭔가 내가 뭔가를 했을 때 거기서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칭찬을 해주면 저는 거기서 행복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이제는 아닌 거죠. 아닌 거죠. 이제는 아닌 거죠. 하루에 그러니까 매 순간에 나의 삶에 그냥 행복해 하자라는 거잖아요. 네. 참 좋은 마인드인 것 같아요. 그러면 한국에 와서 뭐 연애랑은 좀 해본 거죠? 그쵸? 할 거 다 해봤네요. 그래도 뭐 할 거는 다 했네. 이제 결혼만 남았네. 결혼 낳고 애 낳고. 그러니까요.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하고 애 낳고. 한국 남자랑 만나보면서 어땠어요? 한국 남자, 그러니까 이게 근데 좀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한데 제가 배려받는 거를 되게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존중받고. 나라는 인간 자체를 이해해주고 배려해주는 사람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국 분들이 그게 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럼요. 어릴 때부터 이런 게 맞아요. 몸에 배어있다 보니까 또 그런 교육을 받았었고 네. 우리는 그런 교육을 못 받았었거든요. 우리는 맞아요. 배려, 존중은 오직 김부자한테만 했어가지고 맞아요. 그 나를 낳아준 부모님에게만 우리는 좀 했지 그 외의 사람들 안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러면 한국 남자랑 만나면서 이렇게 또 문화 차이를 겪은 에피소드 있을까요? 문화 차이요? 예, 그 문화 차이라기보다는 제가 있긴 한데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용어들이 많이 다르니까 제가 아직도 그 단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북한 영어. 네, 그래서 제가 뭔가를 말하면 그분이 이해를 못하세요. 그게 뭔데? 그럼. 네, 알아듣지 못해서 그래서 거기서마다 이제 이게 문화 차이인 건가? 아니면 이제 세대 차이인가? 세대 차이는 아니지. 세대 문화 차이 차이지. 아닌 것 같은데 왜냐면 제 세대는 이제 거의 50대, 60대 분들이랑 그럼. 맞거든요. 왜냐면 그때 세대 분들이랑 너무 잘 맞아요. 밖에서 뭔가 게임하는 것도 그렇고 맞는데 지금 분이랑은 그게 조금 그 용어들이 많이 다르고 그러니까 제가 말할 때마다 항상 조심하게 되고 뭐 토구를 하거나 할 때도 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한국에 와서 고향에 계시는 가족한테 연락을 해봤나요? 네, 그럼요. 저 한국에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한국에 와가지고 초반에는 영상통화도 했어요. 어머님이 그러면 해산 쪽에 오셔가지고? 저희 어머니 해산 쪽에 그때 있었으니까. 다행이다. 네. 어머니 뭐라고 하셨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때 그러니까 좋은 말은 안 하셨어요. 왜냐면 이제 여기도 뭔가 빡빡하고 그리고 위험하니까 연락 잘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러면서 근데 전화할 때마다 저는 돈을 보내드려야 되니까 돈이 있을 때마다 항상 전화를 했었는데 근데 코로나 터진 이후로는 이제 아예 연락을 못 하게 되는 거죠. 못 하게 된 거죠. 그렇구나. 그래 그나마 그래도 엄마랑 통화해서 가족의 이런 안부를 알게 됐고 또 네. 어머니도 한국에 무사히 왔다는 것까지 알게 됐으니까 아마 도청이라든가 북한의 그런 것 때문에 어머니가 조금 말을 많이 아끼고 조심스러워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희 부모님이나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양강도 분이 아니니까 그렇죠. 물론 양강도 분들도 되게 조심하고 하는 부분인데 더 이제 겁이 많으신 거예요. 네. 맞아. 왜냐면 너만 잘 살면 됐지 뭐하러 이제 연락을 하냐. 너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이런 마인드시거든요. 네. 엄마의 마음인 거예요. 부모가 그냥 너 하나만큼 잘 살아라. 맞아요. 그게 그 마음으로 보냈으니까. 네, 근데 2년 전인가? 3년 전에 이제 연락을 한 번 했었는데 그때는 부모님이 이제 아셨다고 아빠가 알게 됐다고
너 한국 간 거 알게 됐다고 해가지고 부모님이 이제 그것 때문에 두 분이 좀 가끔 싸우시나 봐요. 왜냐면 왜 보냈냐 뭐 그러면서 좀 후회도 하시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연락을 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못 하게 되는 거죠. 잘 계실 거예요. 네. 아마 잘 계실 겁니다.